깊어가는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다가올 날들에 대한 기대와 상념에 잠기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지혜의 샘에서 길어올린 1963년 개묘년 토끼띠로 태어난 분들을 위한 9월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와 계속해서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인연을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선한 기운을 퍼뜨리는 나비의 날갯짓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맑은 지혜와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 이야기에 열연왕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는 동정하고 사랑해야 할 왕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나라에 힘없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생사여탈권을 쥔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문둥병에 걸린 한 신하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두가 왕을 우러러보지만 실상 왕의 운명은 병든 신하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신하는 생각합니다. 저 가여운 왕을 계속 자리에 앉혀둘까 아니면 끌어내릴까? 이 이야기 속에서 과연 누가 누구를 동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권력의 정점에 있지만 실권이 없는 왕이 불쌍한 것일까요? 아니면 끔찍한 병을 앓고 있지만 막강한 힘을 쥐인 신하가 불쌍한 것일까요? 아마 둘 다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1963년생 토끼띠 여러분이 맞이할 9월에 핵심적인 화두를 던져줍니다. 바로 동정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남을 동정하게 되는 상황, 즉 힘의 균형이 역전되거나 나의 위치가 생각보다 견고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지금 내가 쥔 힘이 진정한 나의 것인지 혹은 누군가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장, 일과 성취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9월은 마치 검은 칠판을 하얀색으로 칠하려는 노력과 같습니다. 마음속에는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과 욕심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칠판의 바탕이 검기에 아무리 덧칠해도 완벽한 흰색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는 곧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근원적인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답답함, 손에 잡힐 것 같지만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은 목표.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중국의 위대한 시인 이태백의 일화가 떠오릅니다. 그는 어느 날 밤 호수에 비친 아름다운 달을 잡으려 손을 뻗다 물에 빠져 생을 마감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때로 우리를 위험한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좇고 있는 것이 실제하는 달인지 아니면 그저 물에 비친 허상인지를 냉철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때로는 과감히 전진하는 것보다 한 걸음 물러나 상황을 관망하고 재정비하는 지혜가 더욱 필요한 법입니다. 지금 당장 끝을 보려 하기보다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을 기약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러한 기운 속에서 카드는 병, 즉 태양의 카드를 보여줍니다. 하늘의 태양은 세상 만물에 아낌없이 빛과 에너지를 베풉니다. 하지만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죠. 이 카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태양과 같은 순수한 열정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의 에너지를 어디에, 누구에게, 얼마만큼 나누어 줄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함을 경고합니다. 무분별한 베풀음은 나의 에너지를 고갈시킬 뿐이며 욕심인지 순수한 열정인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장, 재물과 금전의 흐름입니다. 재물의 흐름에 있어서도 신중함이 요구되는 한 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한 기회처럼 보이고 이것만 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일들이 눈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끈 떨어진 갓과 같은 형국을 조심해야 합니다. 갓끈이 단단히 매여 있을 때는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갓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끈이 끊어진 갓은 미풍에도 속절없이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기반이 과연 튼튼한지, 내가 맺으려는 계약이나 투자가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부실한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힘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 요인에 의해 모든 것이 허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카드는 한 일자를 보여줍니다. 이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직진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추진력은 좋지만 아래에서 튼튼하게 받쳐주는 기반이 없다면 그 기세는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과도한 욕심에 이끌려 무작정 앞으로만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멈춤이 곧 전진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장, 인간관계의 복잡한 그물망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라는 같은 껍데기를 쓰고 살아가지만 그 속마음은 천차만별입니다. 인생의 아이러니는 고난과 불행은 함께 겪을 수 있어도 행복을 온전히 함께 나누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힘든 시절 동고동락했던 사이라도 누군가 성공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 시기심과 질투심이 싹트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일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는 특히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섣부른 불평불만이나 가벼운 언행이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침묵이 금이라는 격언을 마음에 새기고 진중하고 무게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고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먼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속을 함부로 믿지 마십시오.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한 걸음의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관계에 대한 카드는 땅지 자를 보여줍니다. 이는 음과 양, 서로 다른 것들이 합쳐져 땅을 이루듯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함께 어우러져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형국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어서 나온 토끼묘 카드는 성급함과 변덕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하거나 관계에 있어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람을 겪어보고 꾸준하고 일관된 태도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운의 속삭임입니다. 삶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때로는 작은 이정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9월 한 달 개묘생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을 가져다줄 행운의 숫자는 1, 6, 9, 4입니다. 복권을 샀거나 중요한 계약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 숫자들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날짜의 끝자리가 이 숫자들과 만나는 날을 길일로 삼아보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작은 참고사항일 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신중한 판단과 노력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1963년 개묘생 토끼띠 여러분, 9월은 화려한 전진보다 차분한 성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욕심의 불꽃을 잠시 낮추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지침들이 여러분이 한 달을 무사히 그리고 현명하게 건너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운이 깃들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지혜의 빛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깊어가는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다가올 날들에 대한 기대와 상념에 잠기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지혜의 샘에서 길어올린 1963년 개묘년 토끼띠로 태어난 분들을 위한 9월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와 계속해서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인연을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선한 기운을 퍼뜨리는 나비의 날갯짓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맑은 지혜와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 이야기에 열연왕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는 동정하고 사랑해야 할 왕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나라에 힘없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생사여탈권을 쥔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문둥병에 걸린 한 신하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두가 왕을 우러러보지만 실상 왕의 운명은 병든 신하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신하는 생각합니다. 저 가여운 왕을 계속 자리에 앉혀둘까 아니면 끌어내릴까? 이 이야기 속에서 과연 누가 누구를 동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권력의 정점에 있지만 실권이 없는 왕이 불쌍한 것일까요? 아니면 끔찍한 병을 앓고 있지만 막강한 힘을 쥐인 신하가 불쌍한 것일까요? 아마 둘 다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1963년생 토끼띠 여러분이 맞이할 9월에 핵심적인 화두를 던져줍니다. 바로 동정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남을 동정하게 되는 상황, 즉 힘의 균형이 역전되거나 나의 위치가 생각보다 견고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지금 내가 쥔 힘이 진정한 나의 것인지 혹은 누군가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장, 일과 성취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9월은 마치 검은 칠판을 하얀색으로 칠하려는 노력과 같습니다. 마음속에는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과 욕심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칠판의 바탕이 검기에 아무리 덧칠해도 완벽한 흰색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는 곧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근원적인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답답함, 손에 잡힐 것 같지만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은 목표.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중국의 위대한 시인 이태백의 일화가 떠오릅니다. 그는 어느 날 밤 호수에 비친 아름다운 달을 잡으려 손을 뻗다 물에 빠져 생을 마감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때로 우리를 위험한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좇고 있는 것이 실제하는 달인지 아니면 그저 물에 비친 허상인지를 냉철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때로는 과감히 전진하는 것보다 한 걸음 물러나 상황을 관망하고 재정비하는 지혜가 더욱 필요한 법입니다. 지금 당장 끝을 보려 하기보다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을 기약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러한 기운 속에서 카드는 병, 즉 태양의 카드를 보여줍니다. 하늘의 태양은 세상 만물에 아낌없이 빛과 에너지를 베풉니다. 하지만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죠. 이 카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태양과 같은 순수한 열정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의 에너지를 어디에, 누구에게, 얼마만큼 나누어 줄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함을 경고합니다. 무분별한 베풀음은 나의 에너지를 고갈시킬 뿐이며 욕심인지 순수한 열정인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장, 재물과 금전의 흐름입니다.
재물의 흐름에 있어서도 신중함이 요구되는 한 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한 기회처럼 보이고 이것만 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일들이 눈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끈 떨어진 갓과 같은 형국을 조심해야 합니다. 갓끈이 단단히 매여 있을 때는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갓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끈이 끊어진 갓은 미풍에도 속절없이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기반이 과연 튼튼한지, 내가 맺으려는 계약이나 투자가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부실한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힘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 요인에 의해 모든 것이 허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카드는 한일자를 보여줍니다. 이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직진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추진력은 좋지만 아래에서 튼튼하게 받쳐주는 기반이 없다면 그 기세는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과도한 욕심에 이끌려 무작정 앞으로만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멈춤이 곧 전진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장, 인간관계의 복잡한 그물망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라는 같은 껍데기를 쓰고 살아가지만 그 속마음은 천차만별입니다. 인생의 아이러니는 고난과 불행은 함께 겪을 수 있어도 행복을 온전히 함께 나누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힘든 시절 동고동락했던 사이라도 누군가 성공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 시기심과 질투심이 싹트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일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는 특히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섣부른 불평불만이나 가벼운 언행이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침묵이 금이라는 격언을 마음에 새기고 진중하고 무게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고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먼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속을 함부로 믿지 마십시오.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한 걸음의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관계에 대한 카드는 땅지 자를 보여줍니다. 이는 음과 양, 서로 다른 것들이 합쳐져 땅을 이루듯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함께 어우러져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형국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어서 나온 토끼묘 카드는 성급함과 변덕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하거나 관계에 있어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람을 겪어보고 꾸준하고 일관된 태도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운의 속삭임입니다. 삶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때로는 작은 이정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9월 한 달 계묘생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을 가져다줄 행운의 숫자는 1, 6, 9, 4입니다. 복권을 샀거나 중요한 계약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 숫자들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날짜의 끝자리가 이 숫자들과 만나는 날을 길일로 삼아보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작은 참고사항일 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신중한 판단과 노력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1963년 계묘생 토끼띠 여러분, 9월은 화려한 전진보다 차분한 성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욕심의 불꽃을 잠시 낮추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지침들이 여러분이 한 달을 무사히 그리고 현명하게 건너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운이 깃들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지혜의 빛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깊어가는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다가올 날들에 대한 기대와 상념에 잠기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지혜의 샘에서 길어올린 1963년 개묘년 토끼띠로 태어난 분들을 위한 9월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와 계속해서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인연을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선한 기운을 퍼뜨리는 나비의 날갯짓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맑은 지혜와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 이야기에 열연왕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는 동정하고 사랑해야 할 왕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나라에 힘없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생사여탈권을 쥔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문둥병에 걸린 한 신하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두가 왕을 우러러보지만 실상 왕의 운명은 병든 신하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신하는 생각합니다. 저 가여운 왕을 계속 자리에 앉혀둘까, 아니면 끌어내릴까? 이 이야기 속에서 과연 누가 누구를 동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권력의 정점에 있지만 실권이 없는 왕이 불쌍한 것일까요? 아니면 끔찍한 병을 앓고 있지만 막강한 힘을 쥐인 신하가 불쌍한 것일까요? 아마 둘 다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1963년생 토끼띠 여러분이 맞이할 9월에 핵심적인 화두를 던져줍니다. 바로 동정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남을 동정하게 되는 상황, 즉 힘의 균형이 역전되거나 나의 위치가 생각보다 견고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지금 내가 쥔 힘이 진정한 나의 것인지, 혹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장, 일과 성취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9월은 마치 검은 칠판을 하얀색으로 칠하려는 노력과 같습니다. 마음속에는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과 욕심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칠판의 바탕이 검기에 아무리 덧칠해도 완벽한 흰색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는 곧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근원적인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답답함, 손에 잡힐 것 같지만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은 목표,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중국의 위대한 시인 이태백의 일화가 떠오릅니다. 그는 어느 날 밤 호수에 비친 아름다운 달을 잡으려 손을 뻗다 물에 빠져 생을 마감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때로 우리를 위험한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좇고 있는 것이 실제하는 달인지 아니면 그저 물에 비친 허상인지를 냉철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때로는 과감히 전진하는 것보다 한 걸음 물러나 상황을 관망하고 재정비하는 지혜가 더욱 필요한 법입니다. 지금 당장 끝을 보려 하기보다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을 기약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러한 기운 속에서 카드는 병, 즉 태양의 카드를 보여줍니다. 하늘의 태양은 세상 만물에 아낌없이 빛과 에너지를 베풉니다. 하지만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죠. 이 카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태양과 같은 순수한 열정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의 에너지를 어디에, 누구에게, 얼마만큼 나누어 줄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함을 경고합니다. 무분별한 베풀음은 나의 에너지를 고갈시킬 뿐이며 욕심인지 순수한 열정인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장, 재물과 금전의 흐름입니다. 재물의 흐름에 있어서도 신중함이 요구되는 한 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한 기회처럼 보이고 이것만 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일들이 눈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끈 떨어진 갓과 같은 형국을 조심해야 합니다. 갓끈이 단단히 매여 있을 때는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갓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끈이 끊어진 갓은 미풍에도 속절없이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기반이 과연 튼튼한지, 내가 맺으려는 계약이나 투자가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부실한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힘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 요인에 의해 모든 것이 허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카드는 한 일자를 보여줍니다. 이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직진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추진력은 좋지만 아래에서 튼튼하게 받쳐주는 기반이 없다면 그 기세는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과도한 욕심에 이끌려 무작정 앞으로만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멈춤이 곧 전진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장, 인간관계의 복잡한 그물망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라는 같은 껍데기를 쓰고 살아가지만 그 속마음은 천차만별입니다. 인생의 아이러니는 고난과 불행은 함께 겪을 수 있어도 행복을 온전히 함께 나누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힘든 시절 동고동락했던 사이라도 누군가 성공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 시기심과 질투심이 싹트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일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는 특히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섣부른 불평불만이나 가벼운 언행이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침묵이 금이라는 격언을 마음에 새기고 진중하고 무게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고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먼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속을 함부로 믿지 마십시오.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한 걸음의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관계에 대한 카드는 땅지 자를 보여줍니다. 이는 음과 양, 서로 다른 것들이 합쳐져 땅을 이루듯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함께 어우러져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형국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어서 나온 토끼묘 카드는 성급함과 변덕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하거나 관계에 있어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람을 겪어보고 꾸준하고 일관된 태도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운의 속삭임입니다. 삶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때로는 작은 이정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9월 한 달 개묘생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을 가져다줄 행운의 숫자는 1, 6, 9, 4입니다. 복권을 샀거나 중요한 계약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 숫자들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날짜의 끝자리가 이 숫자들과 만나는 날을 길일로 삼아보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작은 참고사항일 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신중한 판단과 노력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1963년 개묘생 토끼띠 여러분, 9월은 화려한 전진보다 차분한 성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욕심의 불꽃을 잠시 낮추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지침들이 여러분이 한 달을 무사히
그리고 현명하게 건너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운이 깃들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지혜의 빛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깊어가는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다가올 날들에 대한 기대와 상념에 잠기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지혜의 샘에서 길어올린 1963년 개묘년 토끼띠로 태어난 분들을 위한 9월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와 계속해서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인연을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선한 기운을 퍼뜨리는 나비의 날갯짓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맑은 지혜와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 이야기에 열연왕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는 동정하고 사랑해야 할 왕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나라에 힘없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생사여탈권을 쥔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문둥병에 걸린 한 신하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두가 왕을 우러러보지만 실상 왕의 운명은 병든 신하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신하는 생각합니다. 저 가여운 왕을 계속 자리에 앉혀둘까, 아니면 끌어내릴까? 이 이야기 속에서 과연 누가 누구를 동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권력의 정점에 있지만 실권이 없는 왕이 불쌍한 것일까요? 아니면 끔찍한 병을 앓고 있지만 막강한 힘을 쥐인 신하가 불쌍한 것일까요? 아마 둘 다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1963년생 토끼띠 여러분이 맞이할 9월에 핵심적인 화두를 던져줍니다. 바로 동정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남을 동정하게 되는 상황, 즉 힘의 균형이 역전되거나 나의 위치가 생각보다 견고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지금 내가 쥔 힘이 진정한 나의 것인지, 혹은 누군가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장, 일과 성취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9월은 마치 검은 칠판을 하얀색으로 칠하려는 노력과 같습니다. 마음속에는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과 욕심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칠판의 바탕이 검기에 아무리 덧칠해도 완벽한 흰색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는 곧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근원적인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답답함, 손에 잡힐 것 같지만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은 목표.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중국의 위대한 시인 이태백의 일화가 떠오릅니다. 그는 어느 날 밤 호수에 비친 아름다운 달을 잡으려 손을 뻗다 물에 빠져 생을 마감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때로 우리를 위험한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좇고 있는 것이 실제하는 달인지 아니면 그저 물에 비친 허상인지를 냉철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때로는 과감히 전진하는 것보다 한 걸음 물러나 상황을 관망하고 재정비하는 지혜가 더욱 필요한 법입니다. 지금 당장 끝을 보려 하기보다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을 기약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러한 기운 속에서 카드는 병, 즉 태양의 카드를 보여줍니다. 하늘의 태양은 세상 만물에 아낌없이 빛과 에너지를 베풉니다. 하지만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죠. 이 카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태양과 같은 순수한 열정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의 에너지를 어디에, 누구에게, 얼마만큼 나누어 줄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함을 경고합니다. 무분별한 베풀음은 나의 에너지를 고갈시킬 뿐이며
욕심인지 순수한 열정인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장, 재물과 금전의 흐름입니다. 재물의 흐름에 있어서도 신중함이 요구되는 한 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한 기회처럼 보이고 이것만 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일들이 눈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끈 떨어진 갓과 같은 형국을 조심해야 합니다. 갓끈이 단단히 매여 있을 때는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갓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끈이 끊어진 갓은 미풍에도 속절없이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기반이 과연 튼튼한지, 내가 맺으려는 계약이나 투자가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부실한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힘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 요인에 의해 모든 것이 허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카드는 한 일자를 보여줍니다. 이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직진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추진력은 좋지만 아래에서 튼튼하게 받쳐주는 기반이 없다면 그 기세는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과도한 욕심에 이끌려 무작정 앞으로만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멈춤이 곧 전진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장, 인간관계의 복잡한 그물망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라는 같은 껍데기를 쓰고 살아가지만 그 속마음은 천차만별입니다. 인생의 아이러니는 고난과 불행은 함께 겪을 수 있어도 행복을 온전히 함께 나누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힘든 시절 동고동락했던 사이라도 누군가 성공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 시기심과 질투심이 싹트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일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는 특히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섣부른 불평불만이나 가벼운 언행이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침묵이 금이라는 격언을 마음에 새기고 진중하고 무게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고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먼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속을 함부로 믿지 마십시오.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한 걸음의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관계에 대한 카드는 땅지 자를 보여줍니다. 이는 음과 양, 서로 다른 것들이 합쳐져 땅을 이루듯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함께 어우러져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형국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어서 나온 토끼묘 카드는 성급함과 변덕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하거나 관계에 있어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람을 겪어보고 꾸준하고 일관된 태도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운의 속삭임입니다. 삶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때로는 작은 이정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9월 한 달 계묘생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을 가져다줄 행운의 숫자는 1, 6, 9, 4입니다. 복권을 샀거나 중요한 계약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 숫자들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날짜의 끝자리가 이 숫자들과 만나는 날을 길일로 삼아보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작은 참고사항일 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신중한 판단과 노력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1963년 계묘생 토끼띠 여러분, 9월은 화려한 전진보다 차분한 성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욕심의 불꽃을 잠시 낮추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지침들이 여러분이 한 달을 무사히 그리고 현명하게 건너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운이 깃들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지혜의 빛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깊어가는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다가올 날들에 대한 기대와 상념에 잠기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지혜의 샘에서 길어올린 1963년 개묘년 토끼띠로 태어난 분들을 위한 9월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와 계속해서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인연을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선한 기운을 퍼뜨리는 나비의 날갯짓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맑은 지혜와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 이야기에 열연왕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는 동정하고 사랑해야 할 왕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나라에 힘없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생사여탈권을 쥔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문둥병에 걸린 한 신하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두가 왕을 우러러보지만 실상 왕의 운명은 병든 신하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신하는 생각합니다. 저 가여운 왕을 계속 자리에 앉혀둘까, 아니면 끌어내릴까? 이 이야기 속에서 과연 누가 누구를 동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권력의 정점에 있지만 실권이 없는 왕이 불쌍한 것일까요? 아니면 끔찍한 병을 앓고 있지만 막강한 힘을 쥐인 신하가 불쌍한 것일까요? 아마 둘 다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1963년생 토끼띠 여러분이 맞이할 9월에 핵심적인 화두를 던져줍니다. 바로 동정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남을 동정하게 되는 상황, 즉 힘의 균형이 역전되거나 나의 위치가 생각보다 견고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지금 내가 쥔 힘이 진정한 나의 것인지, 혹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장, 일과 성취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9월은 마치 검은 칠판을 하얀색으로 칠하려는 노력과 같습니다. 마음속에는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과 욕심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칠판의 바탕이 검기에 아무리 덧칠해도 완벽한 흰색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는 곧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근원적인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될 듯 하면서도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답답함, 손에 잡힐 것 같지만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은 목표,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중국의 위대한 시인 이태백의 일화가 떠오릅니다. 그는 어느 날 밤 호수에 비친 아름다운 달을 잡으려 손을 뻗다 물에 빠져 생을 마감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때로 우리를 위험한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좇고 있는 것이 실제하는 달인지 아니면 그저 물에 비친 허상인지를 냉철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때로는 과감히 전진하는 것보다 한 걸음 물러나 상황을 관망하고 재정비하는 지혜가 더욱 필요한 법입니다. 지금 당장 끝을 보려 하기보다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을 기약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러한 기운 속에서 카드는 병, 즉 태양의 카드를 보여줍니다. 하늘의 태양은 세상 만물에 아낌없이 빛과 에너지를 베풉니다. 하지만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죠. 이 카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태양과 같은 순수한 열정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의 에너지를 어디에, 누구에게, 얼마만큼 나누어 줄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함을 경고합니다.
무분별한 베풀음은 나의 에너지를 고갈시킬 뿐이며 욕심인지 순수한 열정인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장, 재물과 금전의 흐름입니다. 재물의 흐름에 있어서도 신중함이 요구되는 한 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한 기회처럼 보이고 이것만 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일들이 눈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끈 떨어진 갓과 같은 형국을 조심해야 합니다. 갓끈이 단단히 매여 있을 때는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갓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끈이 끊어진 갓은 미풍에도 속절없이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기반이 과연 튼튼한지, 내가 맺으려는 계약이나 투자가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부실한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힘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 요인에 의해 모든 것이 허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카드는 한일자를 보여줍니다. 이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직진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추진력은 좋지만 아래에서 튼튼하게 받쳐주는 기반이 없다면 그 기세는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과도한 욕심에 이끌려 무작정 앞으로만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멈춤이 곧 전진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장, 인간관계의 복잡한 그물망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라는 같은 껍데기를 쓰고 살아가지만 그 속마음은 천차만별입니다. 인생의 아이러니는 고난과 불행은 함께 겪을 수 있어도 행복을 온전히 함께 나누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힘든 시절 동고동락했던 사이라도 누군가 성공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 시기심과 질투심이 싹트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일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는 특히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섣부른 불평불만이나 가벼운 언행이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침묵이 금이라는 격언을 마음에 새기고 진중하고 무게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고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먼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속을 함부로 믿지 마십시오.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한 걸음의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관계에 대한 카드는 땅지 자를 보여줍니다. 이는 음과 양, 서로 다른 것들이 합쳐져 땅을 이루듯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함께 어우러져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형국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어서 나온 토끼묘 카드는 성급함과 변덕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하거나 관계에 있어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람을 겪어보고 꾸준하고 일관된 태도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운의 속삭임입니다. 삶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때로는 작은 이정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9월 한 달 계묘생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을 가져다줄 행운의 숫자는 1, 6, 9, 4입니다. 복권을 샀거나 중요한 계약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 숫자들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날짜의 끝자리가 이 숫자들과 만나는 날을 길일로 삼아보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작은 참고사항일 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신중한 판단과 노력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1963년 계묘생 토끼띠 여러분, 9월은 화려한 전진보다 차분한 성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욕심의 불꽃을 잠시 낮추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지침들이 여러분이 한 달을 무사히 그리고 현명하게 건너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운이 깃들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지혜의 빛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다가올 날들에 대한 기대와 상념에 잠기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지혜의 샘에서 길어올린 1963년 개묘년 토끼띠로 태어난 분들을 위한 9월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와 계속해서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인연을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선한 기운을 퍼뜨리는 나비의 날갯짓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맑은 지혜와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 이야기에 열연왕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는 동정하고 사랑해야 할 왕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나라에 힘없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생사여탈권을 쥔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문둥병에 걸린 한 신하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두가 왕을 우러러보지만 실상 왕의 운명은 병든 신하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신하는 생각합니다. 저 가여운 왕을 계속 자리에 앉혀둘까, 아니면 끌어내릴까? 이 이야기 속에서 과연 누가 누구를 동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권력의 정점에 있지만 실권이 없는 왕이 불쌍한 것일까요? 아니면 끔찍한 병을 앓고 있지만 막강한 힘을 쥐인 신하가 불쌍한 것일까요? 아마 둘 다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1963년생 토끼띠 여러분이 맞이할 9월에 핵심적인 화두를 던져줍니다. 바로 동정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남을 동정하게 되는 상황, 즉 힘의 균형이 역전되거나 나의 위치가 생각보다 견고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지금 내가 쥔 힘이 진정한 나의 것인지, 혹은 누군가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장, 일과 성취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9월은 마치 검은 칠판을 하얀색으로 칠하려는 노력과 같습니다. 마음속에는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과 욕심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칠판의 바탕이 검기에 아무리 덧칠해도 완벽한 흰색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는 곧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근원적인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답답함, 손에 잡힐 것 같지만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은 목표.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중국의 위대한 시인 이태백의 일화가 떠오릅니다. 그는 어느 날 밤 호수에 비친 아름다운 달을 잡으려 손을 뻗다 물에 빠져 생을 마감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때로 우리를 위험한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좇고 있는 것이 실제하는 달인지 아니면 그저 물에 비친 허상인지를 냉철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때로는 과감히 전진하는 것보다 한 걸음 물러나 상황을 관망하고 재정비하는 지혜가 더욱 필요한 법입니다. 지금 당장 끝을 보려 하기보다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을 기약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러한 기운 속에서 카드는 병, 즉 태양의 카드를 보여줍니다. 하늘의 태양은 세상 만물에 아낌없이 빛과 에너지를 베풉니다. 하지만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죠. 이 카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태양과 같은 순수한 열정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의 에너지를 어디에, 누구에게,
얼마만큼 나누어 줄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함을 경고합니다. 무분별한 베풀음은 나의 에너지를 고갈시킬 뿐이며 욕심인지 순수한 열정인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장, 재물과 금전의 흐름입니다. 재물의 흐름에 있어서도 신중함이 요구되는 한 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한 기회처럼 보이고 이것만 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일들이 눈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끈 떨어진 갓과 같은 형국을 조심해야 합니다. 갓끈이 단단히 매여 있을 때는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갓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끈이 끊어진 갓은 미풍에도 속절없이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기반이 과연 튼튼한지, 내가 맺으려는 계약이나 투자가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부실한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힘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 요인에 의해 모든 것이 허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카드는 한 일자를 보여줍니다. 이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직진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추진력은 좋지만 아래에서 튼튼하게 받쳐주는 기반이 없다면 그 기세는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과도한 욕심에 이끌려 무작정 앞으로만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멈춤이 곧 전진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장, 인간관계의 복잡한 그물망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라는 같은 껍데기를 쓰고 살아가지만 그 속마음은 천차만별입니다. 인생의 아이러니는 고난과 불행은 함께 겪을 수 있어도 행복을 온전히 함께 나누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힘든 시절 동고동락했던 사이라도 누군가 성공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 시기심과 질투심이 싹트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일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는 특히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섣부른 불평불만이나 가벼운 언행이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침묵이 금이라는 격언을 마음에 새기고 진중하고 무게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고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먼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속을 함부로 믿지 마십시오.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한 걸음의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관계에 대한 카드는 땅지 자를 보여줍니다. 이는 음과 양, 서로 다른 것들이 합쳐져 땅을 이루듯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함께 어우러져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형국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어서 나온 토끼묘 카드는 성급함과 변덕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하거나 관계에 있어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람을 겪어보고 꾸준하고 일관된 태도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운의 속삭임입니다. 삶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때로는 작은 이정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9월 한 달 계묘생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을 가져다줄 행운의 숫자는 1, 6, 9, 4입니다. 복권을 샀거나 중요한 계약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 숫자들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날짜의 끝자리가 이 숫자들과 만나는 날을 길일로 삼아보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작은 참고사항일 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신중한 판단과 노력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1963년 계묘생 토끼띠 여러분, 9월은 화려한 전진보다 차분한 성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욕심의 불꽃을 잠시 낮추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지침들이 여러분이 한 달을 무사히 그리고 현명하게 건너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